안녕하세요. 5분 심리학 한선생입니다. 오늘은 정신역동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역동 이론은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프로이트가 제창한 심리학의 한 분야이자 관점인데요. 인간의 무의식을 주된 연구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자, 프로이트가 인간의 무의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자, 프로이트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이 프로이트의 병원에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공통적인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분들은 당대의 귀부인들이었습니다. 자, 이 귀부인들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좀 몸이 안 좋다, 기분이 안 좋다, 소화가 좀 안 된다, 잠이 안 온다. 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진찰을 해보면 어떤 의학적인 안 좋은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 증상의 원인이 마음에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에서 무의식의 존재를 가정을 했습니다. 자, 프로이트는 이 무의식이 억압된 욕구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당대의 사회 분위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당시 유럽은 빅토리아 시대라는 시대였는데요. 이 시기의 특징은 굉장히 엄격한 사회 분위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귀부인들 같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 성적 욕구와 같은 어떤 내밀한, 그리고 또 드러내놓기 부끄러운 이런 것들을 밖으로 이야기하거나 혹은 스스로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성적 욕구가 들 때마다 나는 이런 게 없어, 그렇지 않아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의식에서 집어내렸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억압된 욕구로 형성된 것이 이제 무의식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나 이 어떤 욕구를 억압했다고 해서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어딘가에 존재하다가 인간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바로 무의식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사실 이 무의식의 존재를 처음 이야기한 것은 프로이트가 아니었는데요. 당시의 어떤 유럽의 분위기, 시민혁명 이후에 하루가 멀다 하고 어떤 큰 사건들, 뭐 폭동, 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인간의 행동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의 행동의 저변에는 어떤 의식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축적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프로이트가 착안을 하고 이론화한 것이 정신역동 이론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신역동 이론에는 몇 가지 비판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너무 성욕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프로이트는 이 성욕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 인간에게는 성욕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죠. 그래서 아들러 같은 경우는 이제 우월의 욕구, 인간은 남보다 우월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또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그 자아통합의 욕구,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자기상에 맞게 사는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한 것이죠. 자, 또 두 번째 비판점은 이 프로이트의 이론이 너무 결정론적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프로이트는 이 무의식이 인생 초반에 대부분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한번 형성된 무의식은 인간의 평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을 바꿀 수 없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에릭슨 같은 이론가는 이제 인간의 무의식이 평생에 걸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또 인본주의 심리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주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처한 상황을 개선해 나갈 줄 아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비판은 이 이론이 너무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무의식이라는 주제 자체가 관찰할 수 없고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비판들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다른 과학적인 연구들이 축적이 되면서 이 무의식이라는 것이
꼭 억압된 욕구라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